여러분, 절대 계란 껍질 그냥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콩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천연 조력자를 매일 아침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주목하는 성분이 바로 계란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이 껍질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들은 콩팥 기능 유지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인 9%가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무심코 버리고 계세요. 더 충격적이고 주의해야 할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계란 껍질 먹는 방법 중 상당수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으로 먹으라는 영상도 있고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먹으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잘못 따라 하시면 심각한 감염증이 올 수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위험하고 치명적인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신장 건강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지원하는 정확하고 안전한 계란 활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비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3번, 4번 자주 가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절대 이 영상을 지금 끄지 마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집에서 거실 의자에 앉아 단 10초만 투자해서 콩팥대 노폐물 배출을 강력하게 돕는 아주 특별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 지금 그냥 지나치시면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쉽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정말 힘든 장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 소변에 거품이 난다 하며 걱정하시지만 정작 집에서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식습관 관리는 놓치고 계십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시느라 본인의 콩팥이 지치고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인터넷에 퍼진 위험한 계란 섭취법의 진실과 안전한 가공법. 둘째, 계란 껍질이 어떻게 콩팥의 독소 배출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 셋째, 당장 내일 아침부터 따라할 수 있는 완벽한 하루 식단 루틴입니다. 10분만 투자해 주시면 여러분의 콩팥 건강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3번, 4번 잠에서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발목이나 종아리가 심하게 부어서 양말 자국이 저녁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것이라고 가볍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등 뒤쪽에 자리 잡은 콩팥 등으로 밀어날 정도로 묵묵하고 인내심이 강한 장기입니다. 콩팥 내부에는 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체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프다는 구조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주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오랜 시간 쌓인 찌꺼기로 꽉 막혀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이미 콩팥이 조롱이 지쳐가고 있다는 절박한 의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콩팥을 이토록 병들고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저 짜게 먹는 식습관이나 달콤한 간식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숨은 원인은 바로 밥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인이라는 성분입니다. 콩팥 기능이 건강할 때는 남은 인을 수분으로 원활하게 내보내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이 인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속에 가두게 됩니다. 혈관을 타고 떠도는 찌꺼기는 콩팥의 핵심이며 장치를 뻣뻣하게 만들고 결국 콩팥의 력과 기능을 떨어뜨려 콩팥 부담을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말 속상한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억지로 챙겨 드시는 식단 속에 이 인성분이 가득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 건강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까 소화가 안 되어도 꾹 참고 열심히 챙겨 드셨을 겁니다. 오늘 당장 멈추고 점검하셔야 할 국민 식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와 혈관에 좋다고 맹신아마 드시는 잡곡밥입니다.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현미나 검은콩, 파를 듬뿍 섞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 이 거친 잡곡밥은 콩팥을 혹사시키는 음식입니다. 곡물의 껍질 부분에는 인과 칼륨이 어마어마하게 농축되어 있어서 약해진 콩팥이 이것을 걸러내느라 쉴 틈 없이 고통받게 됩니다. 둘째, 뜨끈한 찌개와 국물을 남김없이 들이켜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입니다. 추운 날씨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설렁탕, 국물에 밥을 말아 드셔야 속이 든든하다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뼈와 고기, 해산물을 오랜 시간 푹 우려낸 그 진한 국물 속에는 식재료에서 깊이 빠져나오는 성분과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국물을 끝까지 다 마시는 것은 지친 콩팥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셋째, 뼈를 튼튼하게 지키겠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멸치볶음입니다.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으로 짐이 되지 않으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는 그 따뜻한 마음은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씹어먹는 생선에는 인성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뼈를 채우려다 오히려 몸의 정수기 필터를 꽉 막히게 하는 셈입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성껏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속상하고 허탈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자책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시간은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콩팥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현명한 방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서 이 골칫거리 인성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몸 밖으로 빼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흔한 계란 껍질이 아주 훌륭한 구원 투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계란 껍질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서울에 사시는 이름은 사이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내 이야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평소의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분입니다. 가벼운 당뇨,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밥은 무조건 까끌까끌 잡곡밥만 고집하셨습니다. 게다가 피를 맑게 해준다는 텔레비전 방송을 보시고는 매일 아침 소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미역국을 준비해서 그 진한 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싹 들이키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멸치볶음이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와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콩팥과 간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도 매일 2-3종류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에 영양제 비용으로만 수십만 원을 쓰실 정도로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대단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으시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정말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보조제를 챙겨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데도 김순자 어르신의 콩팥뼈가 수치는 병원에 오실 때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부어서 주먹을 쥐기조차 힘들다고 호소하셨고 낮에는 쏟아지는 피로감 때문에 소파에 기대어 꾸벅 조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붙잡고 원장님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비싼 약도 다 챙겨 먹는데 자꾸 몸이 붓고 콩팥이 나빠지는 건가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식단과 영양제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 그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콩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성분 덩어리를 매일 식사로 챙겨 드시면서 정작 그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내주는 청소부는 하나도 들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콩팥 영양제를 드셔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셈입니다. 잡곡밥과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멸치볶음에서 쏟아져 들어온 엄청난 양의 인성분은 어르신의 약해진 콩팥을 꽉 막아 버렸습니다.
영양제가 몸에 온전히 흡수되기도 전에 콩팥은 이미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완전히 탈진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양제를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 몸속에 쌓이는 찌꺼기를 먼저 배출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그 어떤 비싼 성분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김순자 어르신처럼 매일 2~3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들고 몸이 물먹은 송처럼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내라고 짧게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며 스스로의 섭취 습관을 돌아보는 것부터가 건강을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몸속에 들어온 영양분이 겉돌지 않고 온전히 흡수되도록 돕는 기막힌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비싼 보조제를 한 움큼씩 드시면서도 정작 인성분을 꽉 잡아채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천연 결합체는 드시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콩팥이 이미 지어 있는 상태에서는 음식으로 들어온 인성분이 혈관으로 과도하게 스며들기 전에 위라장에서 미리 붙잡아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성분을 의학적인 용어로 인결합제라고 부릅니다.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관리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의료진이 신중하게 처방해주는 아주 중요한 약분의 원리입니다. 물론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병원 약을 드실 단계가 아닌 분들이 매일 먹는 식재료 중에서인 결합제와 아주 유사한 원리로 작용하러 콩팥을 돕는 엄청난 천연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 콩팥의 짐을 크게 덜어주는 놀라운 구원 투수. 그것이 바로 매일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쓰레기통에 툭툭 던져 버리던 계란 껍질입니다. 도대체 이 딱딱하고 보잘것없는 계란 껍질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그 골칫거리인 성분을 창나붙게 만들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그 신비롭고 과학적인 원리를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던 계란 껍질이 어떻게 콩팥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놀라운 구원 투수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과학적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란 껍질을 만져보면 아주 단단하지요. 이 단단한 껍질의 95% 이상은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인수치가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는 아주 중요한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바로인 결합제인데 놀랍게도 이 약의 주성분 중 하나가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흔히 버리는 계란 껍질이 사실은 콩팥 전문의들이 처방하는 약의 핵심 성분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대한 칼슘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서 처방받는 정제된 약물과 완전히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각한 콩팥 질환을 앓고 계셔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약을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병원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콩팥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콩팥의 피로도를 낮추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계란 껍질 가루가 아주 훌륭하고 안전한 천연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산 덩어리인 계란 껍질 가루를 우리가 식사와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잡곡밥이나 고기, 국물, 멸치볶음처럼 인성분이 잔뜩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인성분들은 위장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혈관으로 스며있는 결국 콩팥으로 몰려가서 콩팥의 여가 필터를 꽉 막히게 만드는 불청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아주 곱게 간 계란, 껍질, 가루를 함께 섭취하머니 가루가 위장으로 먼저 내려가서 마치 든든한 경찰관처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음식물 속에 숨어 들어온 인성분이 혈관으로 도망치려고 할 때 계란 껍질에 탄산칼슘 성분이 철컥하고 수갑을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탄산 칼슘과 인이 위장 속에서 만나면 서로 단단하게 끌어안고 뭉쳐져서 아주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져버린 덩어리는 우리 몸의 얇은 장벽을 뚫고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혈관으로 침투하지 못하니 나쁜 인성분들은 계란 껍질 가루와 찰싹 붙은 채로 장을 따라 내려가서 대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말하는 장간 내 인수 억제 원리입니다. 키 속으로 독소가 들어가기 전에 장에서 미리 낙체해서 밖으로 버려주는 아주 똑똑하고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어막 덕분에 콩팥은 자신에게 밀려올 뻔했던 엄청난 양의 인치거기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콩팥의 입장에서는 정말 구세주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밤낮 없이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헉헉대던 콩팥이 계란 껍질 가루라는 든든한 지원군 덕분에 드디어 숨을 돌리고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쉴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콩팥의 력과 기능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저 매일 아침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쓰레기에서 이런 놀라운 건강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자라니 우리에게 내어준 음식 안에는 이토록 오묘하고 감사한 조화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음식을 버리지 않고 귀하게 먹이셨던 그 지혜가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아도 얼마나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찰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값비싼 보약이나 귀한 약재를 찾아 멀리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가 사실은 내 몸의 가장 중요한 필터를 지켜주는 보물이었던 셈입니다. 콩팥이 망가져서 평생을 고생하시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작은 지혜를 밥상 위에 올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크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 껍질이 아무리 콩팥의 짐을 덜어주는 착한 성분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서 계란 껍질을 대충 부어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콩팥을 살리려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섭취 방법과 병원균을 100%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가공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계란 껍질이 얼마나 콩팥대 부담을 덜어주는 훌륭한 조력자인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니 두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여러 건강 영상들을 보면 계란 껍질을 대충 물로 씻어서 식초에 담가 먹으라거나 따뜻한 물에 살짝 우려내서 그 물을 마시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런 위험한 영상들을 보실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큰 걱정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하고 깨끗해 보이는 계란 껍질 표면과 그 안쪽의 얇은 막에는 살몬엘라균이라는 아주 무서운 식중독 원인균이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살몰라균은 수돗물로 대충 씻어내거나 미지근한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한 산성을 띠는 식초의 머치를 담가둔다고 해서 완벽하게 살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은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우리의 장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균이 몸에 들어와도 그저 배가 아프고 심한 장염 정도로 며칠 화장실을 오가며 고생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이미 몸 전체의 면역력이 바닥까지 내려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악해진 장막을 무사히 뚫고 들어온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폐혈증이라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온몸에 염증이 퍼지는 무서운 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인터넷에서 본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 껍질을 생으로 드시거나 베란다에서 대충 말려서 드셨다가 심각한 감염증으로 구급차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계십니다.
콩팥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다가 오히려 온몸의 장기들이 세균과 싸우느라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안타깝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귀한 건강을 잃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콩팥을 돕는 좋은 성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안전하게 가공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몸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생으로 드시거나 대충 씻어서 식초에 담그거나 미지근한 물에 우려 드시는 방법은 오늘부로 머릿속에서 안전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서운 살모넬라균을 완벽하게 없애고 콩팥을 돕는 유익한 성분만 가장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다음 순서에서 세균을 100% 박멸하면서도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성분은 그대로 살려내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가공법인 12분의 기적을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 방법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살몬엘라균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콩팥을 돕는 12분의 기적 가공법을 단계별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원칙만 정확히 지키시면 부작용 걱정 없이 아주 훌륭하고 안전한 천연 조력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팔팔 끓는 100도의 물에서 12분 이상 푹 삶아내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담그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계란을 넣고 정확히 12분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12분이라는 시간은 껍질 겉면과 안쪽 막에 깊숙이 숨어있는 독한 세균들을 100% 완벽하게 사멸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골든 타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래 삶으면 콩팥을 돕는 좋은 칼슘 성분까지 다 파괴되는 거라니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계란 껍질의 탄산 칼슘 성분은 멸에 매우 강해서 푹 삶아도 그 구조가 망가지지 않고 유익한 성분은 고스란히 보존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껍질을 벗겨내고 햇빛과 바람에 완벽하게 말리는 건조 과정입니다. 삶은 계란을 드실 때 벗겨낸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채반이나 깨끗한 종이 위에 넓게 펼쳐주세요. 이때 위가 아주 예민하시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얇은 하얀 막을 손으로 살짝 벗겨내 주시면 소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펼쳐둔 껍질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드는 베란다나 참가해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바싹 말려 주셔야 합니다. 수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보관 중에 세균이 다시 번식할 수 있으니 손으로 만졌을 때 물기 하나 없이 바스락거릴 정도로 완벽하게 건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싹 마른 껍질을 밀가루처럼 아주 곱게 미세한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믹서이나 절구를 이용하셔서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거친 느낌이 전혀 없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갈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입자가 굵고 거칠게 남은 상태로 삼키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 연약한 식도나 이장 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고운 가루는 콩팥의 짐을 덜어주는 귀한 보물이 됩니다. 드시는 양은 하루에 딱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 밥 위에 살짝 뿌려 드시거나 반찬에 섞어 드시면 이 고운 가루가 위장으로 먼저 내려가서 음식 속의 인성분과 안전하게 결합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만 건강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12분을 삶아라 콩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이웃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만 믿고 생으로 드시다가 큰 병을 얻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지금 당장 화면 아래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카카오톡으로 지인분들이나 노인정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응급실에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참으로 고귀하고 따뜻한 생명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루를 안전하게 만드셨다면 이제 이 가루와 찰떡궁합을 이루면서 콩팥의 부담을 이중으로 줄여주는 최고의 단백질 식단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고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콩팥을 지키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빵빵하게 채워주는 훌륭한 계란 흰자 활용법과 일상생활의 지혜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가공한 껍질 가루를 밥상에 올릴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콩팥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는 두 번째 든든한 방어막을 세우실 차례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두려움이 바로 고기 반찬에 대한 공포입니다. 단백질인 고기를 먹으면 몸속에서 수화되면서 우수라는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약해진 콩팥이 이것을 걸러내느라 몸이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콩팥을 지키겠다고 고기를 아예 끊어버리시고 그저 풀받은 채소 2주의 식사만 고집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뚝 끊어버리면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이 솜사탕 녹이 빠르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몸에 힘이 빠져 걷기조차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피 속에 혈당과 찌꺼기를 태워줄 소각장이 사라지게 되어 결국 콩팥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기를 안 먹어서 콩팥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근육이 빠져서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구세주처럼 다가오는 완벽한 식재료가 바로 계란 흰자입니다. 계란 흰자는 콩팥을 괴롭히는 인성분은 거의 없으면서도 최고급 제일 좋은 단백질만 꽉 차 있는 아주 순수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특히 계란 흰자 속에는 르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르신은 우리 몸속에서 근육을 빵빵하게 채우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기를 드시지 않아도 콩팥에 무거운 독소 짐을 얹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허벅지 근육을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허벅지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섭취한 영양분과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아주 거대한 수각장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가 튼튼하머니 수각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서 피 속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그 결과 콩팥으로 밀려드는 쓰레기의 양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제2의 콩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5살 최민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콩팥 수치가 차갑게 유지되는 냉장고 안쪽 깊숙한 선반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때 계란을 일일이 꺼내지 마시고 마트에서 사오신 튼튼한 종이 포장 용기 그대로 넣어 두시는 것이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고 껍질의 신선도를 완벽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재료를 안전하게 준비하셨다면 EJ 가루를 매일 먹는 우리 한국인의 전통 밥상에 어떻게 섞어 먹어야 콩팥이 가장 편안해질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수와 볼랑 없이 콩팥 부담을 쫙 흡수해내는 기막힌 밥상 활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똑똑하게 고른 계란으로 안전한 껍질 가루를 완성하셨다면 EJ 귀한 천연 조력자를 우리 한국인의 매일 밥상에 어떻게 올려야 콩팥대짐을 가장 확실하게 덜어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식단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밥솥에 들어가는 쌀의 종류를 과감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콩팥이 약해지신 분들에게는 당뇨에 좋다는 잡곡밥이 오히려 콩팥을 혹사시키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소화가 잘 되고 인과 칼륨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부드러운 하얀 백미밥으로 식탁의 기초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얀 백미밥을 밥그릇에 소복하게 담으시고 우리가 정성껏 곱게 갈아둔 껍질 가루를 하루에 딱 반 티스푼만 밥 위에 솔솔 뿌려 주십시오. 가루만 따로 입에 털어넣고 물을 꿀꺽 마시면 얇은 식도나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따뜻한 밥과 함께 천천히 씹어 넘기시면 침과 부드럽게 섞이면서 위장으로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위장에 무사히 도착한 가루는 반찬에 숨어 들어온 인성분을 철컥 붙잡아 대변으로 배출시킬 완벽한 방어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콩팥의 노폐물 배출을 이중으로 돕는 기막힌 밥상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생일날이 아니어도 참 좋아하시는 미역국입니다.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끈적끈적한 수용성식이 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찌꺼기와 독소들을 청소해주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미역국을 드실 때 이 껍질 가루를 반 티스푼 섞어 드시면 미역은 피 속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껍질 가루는 위장에서 독소인 인을 깍 묶어 배출하는 완벽한 이중 보호막이 완성됩니다. 단, 여기서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철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국물이 냄비에서 팔팔 끓을 때 가루를 넣지 마시고 식탁에 올려서 드시기 좋을 만큼 따뜻하게 식었을 때 가루를 타서 휘어 드셔야 합니다. 둘째, 콩팥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인가 나트륨이 잔뜩 녹아있는 진한 국물은 절대 후루룩 다 마시지 마시고 반드시 젓가락으로 미라컨더이만 부드럽게 건져서 백미밥과 함께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백미밥에 가루를 뿌리고 국물 없는 미라컨더이를 씹어 드시는 소박한 밥상이야말로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더 콩팥의 숨통을 틔워주는 진짜 훌륭한 보약 밥상입니다. 식습관을 이렇게 조금만 현명하게 바꿔주셔도 콩팥은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고 원래의 여과 기능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밥상을 건강하게 바꾸셨다면 이제 식사 후에 무심코 챙겨 드시는 간식과 마실거리를 점검해야 할 차례입니다. 특히 뼈가 약해질까봐 매일 우유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가란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일반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가란 안전한 행동일까요? 다음 순서에서는 우유에 대한 충격적인 오해를 명확하게 풀어드리고 영상 초반부터 제가 약속드렸던 단 10초 만에 콩팥 노폐물 배출을 강력하게 돕는 기적의 거실 의자 운동법을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밥상을 건강하게 바꾸시고 식사를 든든하게 마치셨다면 이제 식후에 무심코 챙겨 드시는 마실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아플까봐 걱정되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하얀 우유를 매일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하니 콩팥에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지신 분들에게 일반적인 젖소에 젖은 우유는 오히려 콩팥의 여가 기능을 몹이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우유 속에는 우리가 오늘 내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찌꺼기 성분인 인가 칼륨이 아주 높게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뼈를 텐트하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피 속에 독소를 쌓이게 만들어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평생 우유의 고소한 맛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우유 대신 견과류인 아몬드를 갈아서 만든 식물성 아몬드 우유를 드시면 됩니다. 아몬드 우유는 고소한 맛은 살리면서도 인가 칼륨의 함량이 획기적으로 낮아서 콩팥이 한결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은 대형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특수하게 성분을 조절해서 만든 전용 영양음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식단과 마실거리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제가 영상 맨 처음부터 거듭 강조하며 약속드렸던 아주 중요한 선물을 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단 10초의 투자로 콩팥의 노폐물 배출을 강력하게 돕는 기적의 거실 의자 운동법입니다. 앞서 제가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의 찌꺼기를 태워주는 제 콩팥이라고 설명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관절염 때문에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바깥에서 걷기 운동을 하기 힘든 어르신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운동은 무릎 관절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허벅지 근육만 빵빵하게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저녁에 재미있는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시며 거실 소파나 식탁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판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떼어 허공으로 수평이 되게 쭉 뻗어 올리시는 겁니다. 이때 발끝을 내 몸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허벅지 앞쪽에 아주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속으로 10초를 천천히 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를 허공에 띄운 채 10초를 버티는 동작을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각각 10번씩만 반복해 주십시오.
텔레비전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그 짧은 시간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10초 버티기 운동은 앙상해진 허벅지에 단단한 근육을 채워주고 이 근육이 피 속에 남은 당분과 노폐물을 대신 태워주면서 콩팥이 짊어진 짐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바꾸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올리는 이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 몰아서 굳어가는 콩팥을 살려내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오늘 배운 이 모든 놀라운 비법들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루 24시간 동안 어떻게 순서대로 실천해야 하는지 완벽한 하루 루틴으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콩팥을 살리는 아주 놀라운 여정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배운 이 귀한 지혜들을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편안히 잠자리에 들기까지 24시간 동안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완벽한 하루 루틴으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콩팥대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든든한 천연 방어막을 매일매일 안전하게 두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뜨시면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짝이 아닌 안쪽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 둔 끝자리 1 혹은 2 번호의 건강한 계란을 꺼내십시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물이 팔 끓어오를 때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어 독한 세균이 완벽하게 죽도록 정확히 12분 동안 푹 삶아주세요. 삶은 계란의 껍질은 잘 벗겨서 베란다의 따뜻한 햇빛과 맑은 바람에 바스락거릴 때까지 바싹 말려 두십시오. 그리고 콩팥의 독소를 뿜어내지 않는 최고급 순수 단백질인 하얀진 계란 흰자 3개를 아침 식사로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겁니다. 이때 며칠 전에 미리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둔 껍질, 가루, 반 티스푼을 부드러운 백미밥 위에 솔솔 뿌려 천천히 씹어 넘기십시오. 식사를 기분 좋게 마치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연속극을 보실 때 방금 전 제가 꼼꼼히 알려드린 10초 다리 들기 운동을 양쪽 번갈아가며 번씩만 해주시면 콩팥을 지키는 가장 완벽하고 상쾌한 아침이 완성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도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콩팥을 쉴 새 없이 혹사시키는 거친 잡곡밥 대신 소화가 잘 되고 콩팥이 편안해하는 하얀 백미밥을 먹기 챙겨 드십시오. 뜨끈한 국물이 드시고 싶을 때는 피 속에 인을 쌓이게 만드는 진한 찌개 국물은 꾹 참으시고 피 속의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부드러운 미역국 건더기만 건져서 가루를 살짝 섞어 씹어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모두 마치신 후에는 콩팥을 괴롭히는 일반 젖소의 우유 대신 고소하고 속이 편안한 식물성 아몬드 우유를 한 잔 챙겨 드시며 하루를 포근하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혈관에 찌른 염증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오메가3와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채워주는 비타민 D 영양제를 함께 챙겨 드시면 콩팥을 위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저녁 보약이 됩니다. 단, 병원에서 이미 콩팥 질환으로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전문의 선생님의 지시를 가장 먼저 따르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콩 건강은 결코 수십만 원짜리 비싼 영양제병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우리가 무심코 열어보는 냉장고 속 평범한 계란 한 그리고 거실 의자에 앉아 묵묵히 다리를 들어올리는 그 작은 10초의 정성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자식들과 가족들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느라 정작 자신의 몸속에서 조롱이 망가져가는 정수기 필터를 돌보지 못하셨던 우리 자랑스러운 어르신들. 이제는 제발 그 누구보다 스스로의 몸을 가장 먼저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콩팥이 편안해지면 지긋지긋한 붓기가 빠지고 무거웠던 피로가 눈녹 사라지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들과 두 손을 맞잡고 활짝 웃으며 산책할 수 있는 눈부시고 활기찬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의사로서 진심을 다해 전해드리니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내일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참으로 중요하고 간절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눌러주시느니 귀한 좋아요 한 번이 유튜브의 똑똑한 알고리즘을 움직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의 잘못된 식습관 정보로 인해 콩팥을 망치며 깊이 고통받고 계실 수많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생명의 영상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 누군가가 아프고 힘든 투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생명을 구하는 참으로 위대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누르셔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드릴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